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53년 한국을 방문했던 메가더 장군은 폐허가 된 서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데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당시 외신 기자들은 더 혹독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 한국의 재건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를 것이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끝난 나라였습니다. 자원은 없고 공장은 파괴되었으며 남은 것은 굶주림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못 살았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통이라고요? 100년이 걸린다고요? 보십시오. 당신들이 말한 그 쓰레기통에서 우리는 장미꽃이 아니라 거대한 숲을 일궈냈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불과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기적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얻은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땅을 적셨던 사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의 DNA를 물려받아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연구하고 시카고대, MIT, 하버드 등 세계 석학들이 주목한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7가지 힘, 그 압도적인 여정을 7위부터 1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7위, 한국인의 집단 지혜, 위기 때 하나로 합쳐지는 세계 유일의 공동체적 힘. 한국인의 힘을 연구한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갈등은 많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가장 빠르게 하나로 결속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은 일상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정치 사회적 논쟁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단 하나의 목표가 주어지면 놀라운 속도로 방향을 맞추는 나라입니다. 이 힘의 기원은 조상들의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조선시대 농촌의 두레, 품앗이, 겨울에 함께 모여 김장하던 풍습,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 구조.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야 살아남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산업화 시기에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새마을운동도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한다. 이 생각 하나로 마을 전체가 공동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세계가 놀랐습니다. 150톤이 넘는 금이 국민들의 손에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장면을 한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또 한 번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세계 최초로 시민 참여형 방역을 성공시켰습니다. 마스크를 서로 양보하고 확진 동선 정보를 신뢰하며 3일 만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전국에 확산시킨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줍니다. 한국인의 공동체성은 그냥 다정함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으로 변하는 집단 지혜입니다. 코로나 이후 하버드대와 MIT가 분석한 논문에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인은 위기 순간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협력 DNA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이 위기 때마다 몰락이 아니라 반등을 만들어 온 이유입니다. 6위, 교육열이 만든 지식 인프라 국가, 세계 최상위 학습 능력. 노암 촘스키 교수는 한국의 발전을 교육 문화의 승리라고 평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인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배움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둔다.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학구열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땅. 학교는 무너지고 교과서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국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배움의 전통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 문맹률 80에서 90%. 그러나 불과 이 30년 만에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땅도 좁고 석유도 없고 금속 자원조차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자원으로 만든 나라다. 한국의 학생들은 빠르게 학습하고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기술, 언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이 학습 DNA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최강 반도체 인재, AI, ICT, 게임 산업 인재, 글로벌 금융 인재, K 콘텐츠 창작자, 모두 교육열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말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배운 기술을 활용하는 속도 역시 세계 최고다. 바로 학습, 적용, 개선의 속도가 세계 평균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때로는 과열 논란도 있지만 진실하나? 배움의 힘이 한국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든 결정적 엔진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5위, 불굴의 재건 능력,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민족. 한국의 구구는 여러 번 완전히 꺼질 뻔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식민지, 6.25 전쟁. 다른 나라였다면 몰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재기력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세계은행과 하버드대 연구진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재건 능력을 가진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 한 번이면 50년이 날아가고 금융위기 한 번이면 두 세대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 직후 GDP 67달러, 세계 최저 수준에서 시작해 단 40에서 50년 만에 선진국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 정신. 전쟁 세대는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면서 자식들의 교육과 산업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국가적 목표가 설정되면 산업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속도. 조선업, 철강, 반도체 등 분야에서 국가의 목표, 기업의 목표, 국민의 목표가 아주 빠르게 일치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개인주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본 나라였기에 망하면 다시 하면 된다는 정신이 강했습니다. IMF에서도 한국은 세계가 예상했던 회복 속도를 5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하버드는 이때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한국은 재건의 속도에서 세계 1위 국가다. 재건력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더 강한 구조로 올라오는 힘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DNA는 그 증거입니다. 4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흡수력, 배우면 반드시 실전에 적용하는 민족. MIT 혁신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발전 방식을 초고속 기술 흡수, 한국형 혁신, 세계 최고 기술로 반전 이라는 세계 유일의 모델로 평가합니다. 한국은 혁신 속도에서 중국보다 빠르고 품질에서 일본보다 정확하며 유연성에서 미국보다 기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의 혁신은 3단계로 이뤄집니다. 배우면 끝까지 파고든다. 한국인의 학습 속도는 유명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은 개인 기업 국가 전체가 한 번에 움직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인터넷,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기술, 조선 기술 모두 한국은 배우는 속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형으로 재해석한다. 그 후 한국인은 단순 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개선하고 창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조선업, 일본 기술, 세계 1위. 반도체, 미국, 일본 기술, 전 세계 점유율 압도적 1위. 배터리, 유럽, 미국 기술, 품질, 안정성 세계 1위. 드라마, 영화, 미국 방식, K 콘텐츠 세계 1위. 한국인은 현지화 능력이 아니라 초고속 진화 능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합니다. 국내에서 살아남으면
글로벌에서도 통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MIT는 이를 보고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한국의 혁신 속도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바로 한국의 위기 대응력, 집단 지혜, 몰입력, 학습 속도가 혁신 흡수력을 세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3위, 극단적 몰입, 한 번 하면 끝장을 본다는 추진력. 노벨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한국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국인은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 목표를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다. 한국인의 몰입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초기, 삼성의 초기 반도체 연구소는 잠을 자는 곳이라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진짜 그곳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몰입과 집념으로 결국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업의 부활. 2000년대 세계 조선업이 침체했을 때 한국의 조선소들은 우리가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한다는 목표 하나로 현장에서 먹고 자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스타트업, 게임, 콘텐츠. 한국은 개발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게임 서버, 앱 개발, 콘텐츠 제작 속도는 미국, 유럽 기업들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몰입력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인은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대충 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DNA처럼 세대를 이어옵니다. 하버드대는 이를 초몰입형 성취 문화라고 분석합니다. 이 몰입력 덕분에 한국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야에서도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2위, 한국인의 언어적 사고력, 빠른 두뇌 회전의 비밀. 노암 촘스키는 한국어를 세계 언어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로 평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문법적 연결이 복잡하다. 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추상화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어는 조사, 어미 변화, 문장 배치, 의미 해석, 이 모두 고도의 사고를 요구합니다. 한국인은 이러한 언어 구조 덕에 정보를 빠르게 종합하고 문맥을 고려하며 상황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대화 중 말하지 않은 의도나 분위기까지 해석합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입니다. 이 두뇌 회전은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문제 해결 속도 세계 최상위, 복잡한 시스템 이해 능력 풍부, IT 적응력 세계 1위, 다중작업 처리 속도 세계 최고. 실제로 한국의 프로게이머, 개발자, 엔지니어, 창작자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이유도 이 언어적 사고력 덕분입니다. 촘스키는 한국인의 언어적 사고력을 두고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한국인은 정보 처리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에서 세계 톱 클래스다. 1위, 한국인의 최종 능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MIT, 하버드, 시카고대, LSE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한국은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만나야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전쟁, 세계 유일의 압축 성장, IMF 외환위기, IT 강국으로 재탄생, 글로벌 금융위기, 제조업 세계 1위, 코로나19, 세계가 인정한 K방역. 한국인은 위기 앞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위기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한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몰아넣는다. 집단 지혜, 교육열, 학습 능력, 몰입력, 재건력. 한국의 장점이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세계는 한국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은 역경을 만나면 도망치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해법을 찾고 끝내 위기 상황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든다. 70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나라가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70년을 위하여 우리의 지난 70년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 확신하십시오. 앞으로의 70년 역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인구 절벽, 경제 위기,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어났고 IMF의 파도도 넘었습니다. 극단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는 또다시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 모래알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거대한 바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씨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전선이고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지쳐있는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한 번쯤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다. 그리고 대견하다. 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부심을 드렸다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다짐에 함께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아온 우리 자신에 대한 박수이며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격려이고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응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